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항, 그러니까 테슬라와 나스닥이 반년 넘게 급락을 해왔는데요. 이 와중에도 상승한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알면은 나중에 또 이런 급락이 왔을 때 뭔가 잘 대응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6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가 마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미국 증시 리뷰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하락 때는 미리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나스닥의 하락은 7개월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1,500포인트까지도 찍었다가요. 지금 11,60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이 봉 하나가 한 달을 뜻해요. 6월 달에 또 한 번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50개월 선을 한번 찍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에 코로나 시기에 때도 50개월 선을 찍고 급반등을 보여주었으니까 현재 기술적으로도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간의 하락률로 보나 하락의 이런 기간으로 보나 현재의 시황이 정말 극도의 경기 침체 상황으로 빠지지 않고 중간 조정이다 라는 가정을 하면 지금부터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번주 글로벌 주식시장을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은 나스닥이 저번주 한 주 동안 7.49% 오르면서 가장 좋았었습니다. 역시 저번주에 가장 좋았던 원인은 파월이 상원과 하원에 연달아 출석을 하면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당시 하원에서 했던 연설 중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죠. 그러니까 QT 양적 긴축을 2.5조에서 3조 달러 정도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와 연준에서 얘기했던 거는 코로나 시기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었죠.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는 2020년부터 한 4.8조 달러 정도 돈을 늘렸는데, 그 4.8조 이상을 다 이제 회수를 해가겠다, 유동성을 회수해 가겠다라고 시장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파월의 의견에 따르면 약 2.5조에서 3조 달러만,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낮겠죠. 4.8조 달러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도를 주면서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이런 모습이죠. 예상은 요만큼 했었는데 실제는 요것밖에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미국 시장의 Fear and Greed 인덱스,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는 Fear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28 정도 올라가면서 6월달 내내 Extreme Fear 상태였는데 그래도 좀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고 있는 한 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뭔가 다음 장세를 준비 중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에너지 주가가 120불이 넘었다가 현재는 107불대로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에너지 주식은 좀 빠져있고, 테슬라는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5%가 넘게 오르면서 빅테크 중에 상승률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공격수, 테슬라가 강력한 스트라이커가 앞으로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었던 한 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 글로벌 증시 하락률을 살펴보면요, YTD 기준이 현재 누적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수익률로 보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25.81%로 가장 안 좋아요. 가장 괜찮았던 거는 항생지수, 그 다음에 상하이 종합지수, 니케이 지수,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일본 증시가 그나마 선방했던 모습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20%가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하락률이 컸던 상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스닥이 거의 2022년 글로벌 증시 하락률 1위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나스닥이 글로벌 하락률 1위가 되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은 주식들이 있어요. 자, year to date YTD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를 친 업종과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제약통신 필수 소비재,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방위산업과 에너지 주식이 있습니다. 자, 원래 방위산업과 에너지 주식은 그래도 경기 민감주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방위산업에는 보잉 같은 주식도 있거든요. 보잉도 여행 산업이 좀 발달해야지 잘 나가겠죠. 에너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소비하고 여행도 많이 다녀야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소 개별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와 아마존 같은 주식이 30%가 넘게 빠질 때
오히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주식들은 막 20% 넘게 오른 주식들도 꽤 많아요. 자, 그러니까 향후에 나중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 양적 긴축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또 나온다면 이런 주식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어쨌든 저는 이미 빠진 테슬라 같은 주식이 다시 한번 뭐 내년부터라도요, 미국 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또 오르고 있다가도 뭐 연준에서 이렇게 쉬어갈 의지를 표출할 수 있겠죠. 너무 버블이 심하니까 이제 금리 올려가지고 자산 버블을 끄겠다라고 또 한번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면은 제약, 통신, 필수 소비재 이런 주식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테슬라만 거의 한 100% 가까이 정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으로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안 좋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주식들을 들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제약주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끊기가 힘든 게 바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겠죠. 꾸준한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 통신, 필수 소비재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갖고 계시다면 제약주, 뭐 대형 제약회사 주식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존슨앤존슨, 머크, 에브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는데요. 뭐 화이자도 있죠. 그래도 올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주식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라는 주식이에요. 자, 줄여서 BMS라고 하는데 이 회사도 설립 연도가 1887년으로서 상당히 오래되었고 지난해 매출 464억 달러로서 글로벌 제약사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형 제약사라는 거죠. 현재는 항암제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서는 레블리미드라는 다발 골수종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뭐 10조 가까이 매출을 내는 세계 제품이 2030년 이전에 전부 특허가 만료된다고 해서 그러면 제너릭이라는 저렴한 복제약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에서 잘하는 것들이죠. 이런 복제약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질 건데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BMI 이 회사는요, 현재 PER이 28배 수준으로서 그렇게 막 많이 높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자, 포워드 PER이 10.46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주가라고 하면은 뭐 어닝이 뭐 3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죠. 향후 1년 안에도 큰 어닝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회사니까 제가 오늘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배당률도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2.74%의 배당률을 주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매출액 성장을 보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2020년 코로나 시기에는 뭐 오퍼레이팅 인컴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현재도 흑자로 돌아서서 뭐 매년 한 5조에서 1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회사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30% 떨어질 때도 크게 올랐던 주식으로는 통신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 있고, 뭐 거의 통신회사들은 세금을 걷어가는 뭐 국가기관이나 다름없죠. 우리나라 SK텔레콤과 같은 통신회사들은 한 달 한 달 국민들로부터 거의 세금을 걷어가듯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 AT&T, 버라이즌, T모바일 같은 회사들이 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TMUS, 그러니까 T모바일 US가 올해 지금 상반기에 주가 성장률이 18%에 이르면서 테슬라에 비해서는 거의 48%, 50% 가까운 비교적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모바일 US는 AT&T가 12.7% 정도 올해 뭐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더 높아요. AT&T는 대표적인 뭐 배당주죠. 배당을 뭐 6%에서 10% 가까이 주는 뭐 회사인데요. T모바일 US는 배당은 없습니다. 배당 없는데 성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T모바일과 AT&T의 매출액의 이런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면 AT&T는 좀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좀 하락 추세에 있는데 T모바일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느낌이니까 성장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은
통신주의 속성인 이제 배당을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배당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겠다. 향후에 뭐 테슬라가 또 부침을 보이면 이런 주식들로 일부 좀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30% 빠질 때 그래도 선방했던 주식 세 번째로 필수 소비재를 들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있겠죠. 자, 음식료는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끊을 수가 없는 게 음식료죠. 자, 사람은 뭐 먹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당연히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PER이 웬만한 빅테크보다 더 높아졌다. TTM 기준 PER이 26.59배로서 현재 애플이 뭐 20대 초반이거든요. 애플보다도 더 높은 PER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매출액이 파란색 선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16년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좀 정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정체하면 역시 이익률도 그렇게 이익 역시 많이 또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익 역시 그냥 한 8빌리언부터 10빌리언에서 좀 정체를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장은 그렇게 크지 못하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그래도 주가 방어를 가장 잘하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나중에 또 한번 뭐 2배, 3배 오르다가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주식 미리 편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주식 웬만하면 망하기 쉽지 않죠. 세계 최고의 뭐 브랜드 밸류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최근 올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네 번째로 일단은 꼽은 주식이고요. 엑스모빌을 대표적으로 들겠습니다. 엑스모빌의 P는 14 정도 되고요. 포워드 P는 8.36 정도 되니까 뭐 실적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올해 실적은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뭐 이런 에너지 주식들은 그렇게 성장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PER은 한 10배 정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8년도부터 매출을 보면은 20년도까지 매출이 확 줄었다가 2021년부터 이제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 올해는 최고의 매출을 찍을 겁니다. 2022년에는 지금 유가가 뭐 100불에서 12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근 주가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슨모빌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때 뭐 30불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당시에 유가 선물이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되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가가 나왔었는데,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가도 많이 오르고요. 엑슨모빌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3주 전에 엑슨모빌은 105불 정도 피크를 찍고 지금 상당히 내려와 있어요. 86.9불 정도. 하지만 올해 내내 그래도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솔직히 저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유가가 뭐 급하락하거나 전쟁이 끝나기라도 하면은 매물이 엄청나게 출회되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엑슨모빌과 같은 주식, 에너지 주식은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해지용으로 사기에는 좀 뭐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향후에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이 재현될 것 같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편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배당률이 높은 주식이니까 그래도 뭐 버틸만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배당률은 4.05% 정도 되는데요. 저도 엑슨모빌 주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엑슨모빌을 투자했을 때가 한 40불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배당률이 8%를 넘어가면서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려면 엑슨모빌의 디비던드 일드, 그러니까 배당률이 한 8% 정도 넘어가는 수준에서는 좀 투자해 보실만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30% 빠지면서 또 많이 오른 주식으로 방위산업 주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록히드 마틴은 뭐 대표적인 방위산업 뭐 1등주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다시피 뭐 F-15, F-16, F-22, 뭐 랩터 뭐 이런 뭐 항공기 전투기들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보시면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과 그로스 이익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뭐 국지전이라든지 전쟁 상황 뉴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좋은 또 흐름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솔직히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회사의 성장률로만 보았을 때는 뭐 괜찮은 모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뭐 477불 고점을 찍고
약 한 3개월이 넘게 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주식이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그런 주식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급속도로 상승을 했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주가가 오히려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엑슨모빌은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200 주봉선에 닿으면 아주 큰 반등을 보여주었으니까 다시 한번 현재 주가 하락이 지속돼 가지고 200 주봉선을 터치한다 한 350불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사서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한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식 성장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주식,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요, 장기 투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본으로 한 10년 안에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요, 뭐 1등 성장주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로 테슬라 같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공장의 전경을 보면요, 뭐 한 2, 3년 안에 이런 모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9월 30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는데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온다고 했죠. 바로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프로토타입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 앞으로 또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뭐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많은 공장에 이렇게 인간이 한 명 일하면은 로봇이 이렇게 4명이 일하면서 직접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검토도 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까지, 뭐 물건 나르는 일은 당연하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바로 이게 테슬라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든 아니면 테슬라에 뭐 집중해서 투자를 하든 장기로만 투자할 수 있으면은 정말 누구나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자, IMF 상황에서도 한국이 어렵고 금융위기 2008년이죠. 미국이 망할 뻔한 위기였어요. 둘 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망할 뻔한 위기였지만 절대 망하지 않았죠. 자, 글로벌 증시는 이 모든 악재들을 뚫고 힘차게 계속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코스피 30년 차트 흐름만 봐도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진폭이 크지만 어쨌든 결국 우상향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미국의 나스닥 차트 역시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최근 뭐 30년의 주가 차트를 보자면 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자 그리고 뭐 현재 긴축에 따른 그리고 인플레이션발 주가 급락, 이런 시기들을 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한 번씩 겪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한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나스닥 차트는 이 음봉보다는, 빨간색 봉보다는 양봉이라 할 수 있는 초록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게임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제가 주식들을 설명해 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 뭐 어떤 주식을 편입했다가 뺐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쉬운 투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사고 보유하라. 바로 이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 뭐 당신께서 테슬라라는 주식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저축하듯이 모아 가시고 한 10년 정도는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계속 이렇게 무던히 테슬라 주식을 모아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다면 그냥 테슬라 하나만 저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끼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테슬라라는 기업을 거북이처럼 느리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장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락을 찬스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축해 나가시면 향후 좋은 투자 수익률, 바이앤홀드 하시면 향후 진짜 좋은 투자 수익률 얻을 수 있겠다라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